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시간 여행입니다. 투루. 예오, 렛츠고.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이란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그 무엇이다. 사전에 시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명백히 비가역적인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비공간적 연속체. 쉽게 말해서 공간이 이렇게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시간이다. 느껴지는 건 결국 우리가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아, 네. 들리지 않습니까? 틱톡, 틱톡. 시간을 측정하는 건 뭐죠? 쉴게요. 시계. 시계는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무한궤도. 시간은 시계가 측정합니다. 시계는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건 시계가 합니다. 시계는 또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무한도는 그러니까 두 문장이 계속 돌고 돌면서 서로 정의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의 정의가 좀 어려운 거죠. 네. 고대인들 같은 경우에 천체를 보면서 시간 측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듯이 해 보고 뭐 달 보고 이러면 시간. 아, 지금 해가 이 정도 넘어갔으니까 지금 몇 시간 했단 말이야. 이 말은 뭐냐? 과거에는 우주가 곧 시간이었다.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를 들어 물레방아가 도는 걸 시간으로 친다 이러면 물레방아를 우리가 멈출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태양이 도는 건 못 멈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가 곧 시간이었던 거야. 아.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거고 우주가 곧 시간이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고대의 이야기고 네. 이제 현대 물리학의 관점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현대 물리학의 주류 견해입니다. 네. 물론 주류가 자체가 너무 다양해요. 네. 그래서 이건 역시 한 측의 주류 견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이 세 가지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 과학 법칙은 과거와 미래를 구별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렇죠. 물리학에서는 시간이란 건 실제하지 않는다. 왜냐면 검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변하지 않고 시간에 의해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주류인데 그러면 왜 물리학자들은 지금 이거에 대다수가 동의하느냐?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다. 되게 이거에 명료한 답이 있습니다. 네. 물리학자들은 사실 어떤 개념이 실제냐 아니냐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아. 네. 이것이 자연현상, 세상을 기술하는데 유용한 어휘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미 너무 잘 쓰고 있고 그게 너무 명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게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간여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래로 가는 것. 2. 과거로 가는 것. 3. 현재를 멈추는 그쵸. 것. 일단은 물리학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을 관찰하는 건 역시 가능합니다. 네. 근데 본인이 과거로 돌아간다. 과거로 돌아간다. 이것은 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얘기가 돼요. 네, 제가 지금 약간 밑밥을 치는 겁니다. 예. 밑밥. 그리고 현재를 멈춘다. 이거 같은 경우도 상대적인 시간을 통해서 이런 정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과거로 가기 전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거로 네. 가기 전 단계. 시간이 흐르고 있죠. 네. 하다가 시간이 멈추죠. 다시 시간이 뒤로 가는 거야. 아. 즉 과거로 가기 직전 단계다. 어.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현상들을 오늘 물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예정입니다. 오. 우선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것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미래에 관한 시간은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빛의 속도와 가깝게 여행을 해서 특수상승성 이론에 따라 시간 지연을 일으키는 것이다. 빨리 달리면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자. 내가 차를 타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리스틱을 가지고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렇게 제가 하고 있어요. 이게 던졌다, 다시 던졌다 이렇게 하고 네. 있어요. 어떻게 보입니까? 이 움직이는 게? 위아래로요. 그렇죠. 그러면 1m를 얘가 이렇게 1초 동안 움직인다 쳐요. 네. 그러면 얘의 속도는 몇입니까? 초속 1m. 1m. 근데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어. 그리고 밖에서 랩장이 보고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초속 1m겠죠, 얘가. 근데 랩장이 봤을 때 이 립스틱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쑥 떨어지지만 내가 이리로 가고 있죠. 립스틱 네. 어디로 갑니까? 쑥 떨어져. 실제 동선이. 실제 동선. 아. 그죠? 똑같이 1초예요, 근데. 네. 봐요. 나는 1초 동안 이만큼을 떨어뜨렸어. 네. 근데 랩장님 봤을 때 얘는 1m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 제가 엄청 빨라. 1초 만에 저 끝까지 갔어. 네. 그 미스틱이 움직인 거리는 얼마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를 대각선으로 가는 거리겠죠. 그렇죠. 그쵸. 훨씬 길어졌죠. 훨씬 길어졌죠. 오. 나도 1초, 랩장도 1초입니다. 어. 내가 1초에 1m 갔어요. 네. 랩장님은 1초에 얼마나 갔죠? 저 끝까지 갔어요. 저기까지 저까지. 갔죠. 그쵸? 네. 근데 빛의 속도가 일정하단 말이야.
그렇죠. 이 말은 뭐냐? 속도는 일정.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서 빛을 뺄게요. 그냥 얘가 빛이라 쳐. 네, 얘가 네, 빛이야. 네. 빛의 속도가 초속 1m야. 빛의 속도가 초속 1m인데 지금 1초 만에 저기까지 왔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리가 예를 들어 10m로 늘어났어요. 네. 이 말은 뭐냐? 시간도 10초로 늘어나야 바뀌어야 된다. 초속 1m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아, 빛의 속도라는 건 완벽하게 명확해요. 얘는 불변이야. 그러면 거리가 늘어난 만큼 시간도 늘어나야 속도가 똑같아지는 거야. 네. 네. 이게 지금? 아주 왜곡된 형태의 설명이지만 이해하기 좋아요. 야 알쏭달쏭하지만 아주 뭐 이해할 수 왜곡됐지만 그렇죠. 이해하기 좋은. 네. 그냥 할 때는 좀더 1m지만 빠르게 가면 얘가 10m를 날아가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똑같이 1초가 걸려야 되니까 1초가 걸려야 되는데 얘 속도가 똑같으니까 실제로 1초가 걸리는 게 아니라 10초가 걸려야 되는 거고 즉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 그래서 시간이 느려진다. 이 말은 뭐냐? 미래로 간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느려졌으니까.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음. 이 관측자에 따라서 시간이 느려진다. 이 말은 곧 미래로 간다. 이 말이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블랙홀이나 중성자 별과 같은 초중력체에 의한 시간 지연입니다. 뭐 제가 다른 데서는 말을 안 하고 편의상 블랙홀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네.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로저 펜로즈 교수, 나머지 두 분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엄밀히 말하면 블랙홀로 노벨상을 타진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블랙홀이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야. 아. 아주 매시브한 컴팩트한 어떤 물체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블랙홀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주 컴팩트한 오브젝트. 이게 바로 아주 무거운 블랙홀, 중성자별 이런 초중력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네. 네. 이렇게 무거운 질량이 우주에 있다. 그럼 시공간이 굉장한 왜곡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광속으로 운동하는 물체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공간 왜곡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미래로 가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이 시공간의 왜곡을 이용해서 내가 미래로 가는 방법이 있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미래로 간다기보다는 나의 시간이 느려지게 이 시공간의 왜곡, 빛조차 느려지는 휘어지는 그 시공간의 왜곡을 이용해서 내가 미래로 간다라는 겁니다. 아. 네. 광활한 우주에 가장 인기 많은 우리 전체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블랙홀 뭔지 아시죠? 블랙홀 중에 커블랙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뭔지 아시죠? 커블랙홀, 회전하는 블랙홀. 그렇죠. 이론적으로 커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이 두 개입니다. 참고로 사건의 지평선 뭔지는 아시죠? 낭떠러지에 딱 가요, 그치. 우리 랩장님이. 네. 낭떠러지 끝까지 갔어. 떨어져? 아니요, 안 떨어지죠? 네. 왜냐? 아직 안 떨어졌거든. 네.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어느 순간 한 발자국을 헛디뎠을 때 바로 낭떠러지 떨어지죠. 네. 예를 들어 여기서 1cm만 더 가면 떨어진다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그 직전까지는 괜찮지만 그걸 넘어가는 순간 빨려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지평선 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표면의 끝. 저런 거예요 사건의 지평선이. 딱 저 끝. 저 끝. 예, 그래서 지평선의 뒤쪽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 면을 경계로 안쪽과 바깥쪽은 서로 어떠한 영향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커블랙홀은 두 개의 사건의 지평선을 갖는데요. 저기 보시면 안쪽에 이너 호라이즌 있죠. 얘는 일반적인 사건의 지평선과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빨려 들어가면 끝나 작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바깥쪽에 있는 에르고스피어는 조금 달라요. 네. 얘도 사건의 지평선이지만 네. 얘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얘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하는 블랙홀의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밖으로 탈출하는 게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블랙홀이 에너지를 일부 잃게 되고요. 왜냐면 그 에너지를 우리가 빨아먹고 튀는 거거든. 그래서 블랙홀의 에너지를 잃게 되고 이렇게 커블랙홀의 에르고스피어로 뛰어들어서 에너지를 탈취해서 튀는 과정. 이걸 바로 이번 노벨 물리학상에 빛나는 펜로즈 교수님의 이름을 딱 펜로즈 과정이라고 합니다. 로저 펜로즈가 만들었어요. 할비에스 교수님 2천만 원 연구비와 함께 에르고스피어 구역 안에서도 사람이 안전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 얘기죠. 그래요? 예. 즉 이 말은 뭐냐? 응. 타임머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와 소름 돋았어. 예.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블랙홀이 회전하는 블랙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간이 같이 회전하면서 이런 에르고스피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그냥 완전 물리학입니다. 네, 아주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자 바로 이 펜로즈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죠. 하얀색 걸선으로 쭉 가다가 네. 원래 빨간색으로 가서 빨려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약간 물수제비 느낌이네. 근데 가다가 에너지만 빨아먹고 먹튀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블랙홀의 에너지를 먹고 튀는 겁니다. 하얀 선을 따라. 진짜 먹고 튀는 거구나. 그렇죠. 계산을 해서 응용할 수 있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예요? 저거의 이제 소형 버전이 스윙바이라는 기술입니다. 스윙바이가 행성의 질량을 이용해서 연료 없이 가는 거거든요. 아, 네네. 이 중요한 특성이 나타내는 이 핵심 위치 바로 에르고스피어와 사건의 지평 사이의 공간. 이 공간에서 정말 신기한 현상이 벌어진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 바로 시간 여행. 블랙홀 주변에는 시간이 매우 느리게 흘러요. 이것도 아주 기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는데 역시나 올바른 설명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네. 우리 지금 저 그림처럼 모는 종이가 있는데 모는 종이 한 가운데를 주먹으로 세게 쳐갖고 저렇게 짜부 시켜버렸어. 짜부가 돼버리니까 거기는 모는 종이 눈금이 엄청 촘촘해지겠죠. 오, 네. 저게 바로 시공간이에요. 시공간. 그러면 저기서는 과연 두 개의 시공간의 시간이 같은 속도로 흐를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블랙홀 주변에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시점에서는 몇 초밖에 안 지났는데 자기를 제외한 외부에서는 몇 년이 흐르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이걸 겪었죠. 인터스텔라에서 와우. 아주 무거운 중력을 갔다 왔더니 네. 그러니까. 쿠퍼는 쌩쌩한 청년이나 네. 쿠퍼의 딸 머피는 할머니가 됐어요. 할머니가 됐어. 쿠퍼는 미래로 간 겁니다. 미래로 간 거지 사실상.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또 우리 펜로즈 과정을 거치죠. 오. 펜로즈 과정. 예. 우리 그 브랜드 박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주선이 블랙홀 근처로 갔다가 거기서 블랙홀의 에너지만 흡수하고. 먹튀하고 이 브랜드 박사를 보내죠. 보내고 나서 블랙홀의 에너지만 빨아먹은 브랜드 박사는 탈출에 성공합니다. 네. 쿠퍼는 그 안으로 들어갔고요. 요게 이제 인터스텔라란 영화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시간 여행,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 일반상의 스토리를 통한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 거기다가 에르고스피어를 이용한 회전하는 블랙홀, 가르강티아를 이용한 펜로즈 과정. 펜로즈 과정. 근데 이거는 또 영화 아니겠습니까? 영화죠. 이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인류의 과학 기술로는 블랙홀 근처에 갔다가 탈출이 힘들어. 짜뿌. 그렇죠. 이게 안전하게 빠져나올 방법이 스윙바이처럼 그렇게 계산만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아무튼 생각보다는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은 뭐 그럴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어려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과거로 가는 것. 과거로 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면 시간이 느려지면서 빛의 속도가 되면 시간이 정지하고 빛보다 빨라지면 시간이 거꾸로 간다. 이 개념이거든요. 이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주에서는 거리가 곧 시간입니다. 이 개념을 일단 알아야 돼요. 일단 지구 스케일로는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주로 갑니다. 태양 같은 경우가 8분 전에 태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달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8분 정도 걸립니다. 대충. 네. 대충. 이 말은 뭐냐? 만약 8분 전에 태양이 폭발했어요. 네. 우리는 그 사실을 8분이 지나도록 알 수 없습니다. 네. 물론 중력이랑 이런 영향 빼고 그냥. 즉 8분 전에 태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 더 가까이 가. 그렇게 어떻게 되죠?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겠죠. 네. 그렇죠. 현재 태양을 보려면 태양에 딱 가면 현재 태양이 보이겠죠.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어 아주 멀리 있는 곳에서 이제 오는 겁니다. 반대로 아주 멀리 있는 곳에서 오는 거예요. 10광년이 떨어져 있어. 그렇죠. 10광년이 떨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10광년 떨어진 이 행성에서 지구를 본다고 쳐요. 거기 이제 양님이 있어요. 아이고, 네. 네. 양님이 보는 랩장님의 모습은 랩장님의 10년 전일 겁니다. 현재 랩장님의 빛은 지금 가고 있고요. 그렇지. 네. 이미 10년 전에 랩장님의 빛이 그제야 거기 도착했거든. 그쵸? 네네네. 이해돼요. 그러면 네. 양님 입장에서는 현재는 랩장님의 10년 전이에요. 10살이라고 칩시다. 10살. 그럼 10살 랩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성이 지금 10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또 오고 있어. 빛의 속도로 오고 있어요. 빛의 속도로. 그렇죠? 빛의 속도로 1년을 일로 왔어. 그럼 얘가 보는 거는
10년 후겠죠. 그렇죠. 그럼 11살의 랩장님이 보이겠죠. 음. 하지만 빛의 속도로 일로 1년을 갔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젠 9살. 9살을 보는 거야. 어. 그쵸? 그러면 빛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랩장님 10살에 빛이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 방향을 따라서 내가 일로 가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 빛의 속도와 똑같이 가. 어? 그러면 이분이 보는 랩장님의 시간이 흐릅니까? 안 흐르죠. 어? 왜냐면 이분은 계속 10살 랩장만 보는 거예요. 왜냐면 10살 랩장과 같은 속도로 내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이분은 언제나 10살의 랩장님만 보는 거죠. 아하. 오. 그쵸? 오. 근데 만약에 어. 내가 빛보다 빠르다 쳐. 오. 그러면 어. 이제는 재밌네. 10살 랩장이 점점 어려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 오. 왜냐면 그쵸. 먼저 출발한 빛을 내가 보게 되거든. 그거 그쵸? 가. 점점 빨라지다 보면은 점점 랩장님이 어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랩장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를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빛보다 빠르게 가면 과거를 본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 여행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가정을 했지만 네. 문제는 뭐냐? 빛보다 빠른 건 없어. 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빛보다 빠르게 달리면은 과거로 가면 좋겠지만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다음 장 보시면요. 빛보다 빠르게 달리면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허수 방향으로 흘러요. 허수. 허수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이해시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좀 해볼게요. 네. 허수. 요게 이제 평면도입니다. 예.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게 아니라 허수 방향으로 흐른다. 이 말은 뭐냐? 허수라는 게 방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X축이 1, 2, 3, 4 있죠? 예. 그 다음에 반대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있죠? 예, 맞아요. 지금 모니터, 핸드폰 화면에 1에 여러분의 검지손가락을 올려주세요. 부처 검지 온 1. 올렸죠? 예. 예.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180도 돌아갔죠. 이 말은 뭐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80도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허수를 곱했다. 이 말은 뭐냐? i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1i가 되죠. 1i가 1i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그림상으로 위쪽에. 위쪽에 있죠. 예. 즉 허수가 곱해지면 방향이 90도가 회전되고요. 허수가 곱해진다. 허수 방향이 된다. 이 말은 뭐냐? 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축이 네. 달라진다. 우리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허수 방향으로 흐른다. 이 말은 뭐냐?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이론적으로 시간의 축이 달라진다면 차원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 네. 어. 즉 우리가 존재하는 현재 차원으로는 시간 여행을 정의하기가 이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여행을 위해서는 이 접근과는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어려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요게 이제 통상 시간성 패곡선이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어우. Closed Time Like Curves라고 해요. 오 마이 갓. 요거는 진짜로 제가 이거 설명 안 해요. 음. 설명 안 해요. 대신에 우리 느낌은 받아야죠. 느낌. 안 될 과학을 지금 여러분 안 될 과학을 랩 미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쵸? 그렇죠? 누군가는 이 2시간이 30분처럼 흘러가요. 아하. 그렇죠? 네. 누군가는 이게 3시간, 4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럴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죠. 그런 사람 거의 없지. 드물지만. 그럼 보세요. 우리가 시계가 없어. 시간을 측정하지 못해. 아무것도 못해. 네. 이때 과연 우리는 이 상대적인 시간 모두가 다르게 느낀다는 거죠. 네. 그쵸.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걸 해야지 우리가 이제 시공간을 제대로 측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성 패곡선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 패곡선이란 말입니다. 대곡선, 닫힌 곡선. 우리가 그래서 공간을 고정한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사고를 하더라도 네. 어쨌거나 이 시공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고정시켜서 나머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좀 더 쉽게. 도르마무.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가 도르마무랑 싸울 때 시간 타임스톤 이용하잖아요. 네. 시간 계속 되돌리죠. 시간의 그 굴레 속에 아예 집어넣었죠.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의 굴레 속에 집어넣었을 때 도르마무와 닥터 스트레인지는 같은 공간에서 계속 싸웁니다. 그렇죠? 시간을 과거로 그치. 돌렸다고 해서 닥터 스트레인지 갑자기 호주에서 나오지 않아. 이 말은 뭐냐? 공간이 고정된 겁니다. 공간을 고정한 상태로 시간을 계속 되돌린 거죠. 즉 그 시간을 공간에서. 되돌린다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공간을 고정시키는 게 없다면 우리는 이게 시간을 되돌렸는지가 명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신촌 한복판에서 과거로 돌아갔어. 예. 10년 전으로 가면 나는 10년 전 신촌 한복판에 서 있게 되지 갑자기 하와이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텔레포트를 하지 않는다. 즉 공간을 고정시킴으로써 아. 이 시간의 돌아감, 시간의 이 흐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아. 이게 바로 시간성 패곡선이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이 어디 가서 시간 여행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지금 제가 약간 허세 부리는 거 알려드리는 건데 네. 시간 여행할 때 맨날 뭐 무슨 타임머신 얘기하고 사실 나올 수 있는 단어가 너무 뻔하잖아. 네. 그때 이제 친구가 막 둘이서 시간 여행 얘기를 해. 그래서 뭐 인터스텔라가 어떻고 뭐 상대성이 어떻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너 시간성 패곡선은 가정했니? 끝나는 거야 그냥. 선 넘네. 너 사회적 활동 포기했니? 이게 바로 진짜 사회에서 도태되는 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재밌는 건 다음 장입니다. 블랙홀처럼 강한 중력장을 갖는 천체. 얘가 시공간을 극도로 왜곡시키죠. 저런 데서 바로 시간성 패곡선이 발생되는 겁니다. 아. 제가 조금 아까 이렇게 말했죠. 블랙홀 근처에서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예. 네. 그렇죠? 네. 그 안에 들어간 뭐 무슨 에르고스피어도 나오고 여러 개 나오잖아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성 패곡선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공간의 왜곡을 발생시키는 데는 네. 현재 우리 기술로는 이거를 발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걸 발생시키면 굉장히 강한 에너지, 굉장히 강한 질량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재 과학,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기술로는 이것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만들어진 이것을 통제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걸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잘 알려진 게 한 3가지 돼요. 바로 티플러 원통입니다. 이게 이제 무한하게 긴 원통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고속으로 회전하잖아요. 회전을 막 하면 원통 주위의 시공간의 구조가 비틀려서 시간축이 과거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이게 이런 이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과 원통이 돌아요. 원통이 돌아요. 원통 위에 누군가 같이 돕니다. 오케이. 네. 얘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다 보면은 이제 내가 원통을 돌다 보니까 그냥 내가 도는 게 아니라 나의 과거를 볼 수도 있다. 이 원통에서. 돌면서 나의 예, 과거를 예, 볼 돌면서. 수 있다. 무슨 그러니까 소리요? 여기서 여기 이제 액장님이 있어. 예. 그 원통이 돌겠죠. 예. 네. 돌면은 이게 돌면서 계속 이제 이 위치에 있겠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다 보면 시간축이 기울어져서 분명히 내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나는 이제 돌아서 왔어요. 근데 내가 돌아온 게 나보다 더 그 이전의 시작 위치에 내가 더 먼저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돌리기 시작하는 위치에 더 먼저 도착할 수 있다. 내 잔상을 내가 미래에서 만나는 거야. 내 잔상을 그게 정확해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론상이죠. 네, 이게 지금 쉬운 개념이 아니라서 설명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근데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에 무한하지 않은 티플러 원통은 양의 에너지 조건에서 예.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스티븐 호킹은 음의 에너지가 없으면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맞아, 반대로 음의 에너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이죠. 말랑말랑 오린 교수님, 음의 에너지가 배웠던 반물질? 그렇죠. 5천만 원 연구에 저번에 함께. 배웠- 음의 에너지, 음의 질량 다 연결되는 내용인데 원래 물질이라는 것은 뉴턴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네, 가속도, 그렇죠. 네. 얘를 이렇게 밀면 밀리죠. 그쵸. 예. 이게 일반 물질. 하지만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은 질량값이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밀면 일로 오는 거야. 반대로 가는. 그렇지. 맞아, 이거 배웠었어요. 이거야. 어. 이거 어. 배웠었어. 우리 배웠죠. 그래야지 이제 질량과 가속도의 곱의 힘이 같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요게 티플러의 원통입니다. 네. 다음 보시면요. 다음 장 가시죠. 예. 코스믹 스트링입니다. 이 우주 생성 초기에 즉 인플레이션 직후 여기에 이제 물질들이 시공간의 구조에서 진동하는 끈으로 만들어진 것, 이걸 이제 우주끈이라고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한하게 긴 우주끈이 서로 빠르게 움직인다면 그 끈의 진동에 의해서 시간 여행이 가능한 어떠한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 네. 라고 보고 좀 쉽죠? 두 끈이 서로 이렇게 지나가거나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시공간이 왜곡된다. 네. 여기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 시공간에 역시 시공간의 왜곡이니까 올라타면 시간 여행 가능 이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하신 분 나옵니다. 다음 주 오시면요. 일본계 미국인 물리학자 까꾸. 미치오 까꾸 형. 네. 우리 까꿍 형인데요. 네, 까꿍 형. 예, 까꿍 형은 웜홀 얘기를 합니다. 웜홀을 만들 수 있으면 과거로 시간 여행을 갈 수 있다. 웜홀의 출구의 시간을 느리게 해서 입구로 들어가면 과거로 간다. 우리 까꿍 형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시간 여행이 가능한 가상의 시간성 패곡선 구조로 가장 흔하게 언급된 게 바로 웜홀이다. 웜홀.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흔한 시간성 패곡선은 웜홀이다. 오? 진짜? 이러니까 좀 친근하게 들리네. 친근하죠? 중요한 거는 웜홀도 약간 회의적인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람도 꽤 있어요. 예. 웜홀이. 그리고 너무 짧은 시간만 존재할 것이다. 라는 분도 있고 이게 미세한 중력 변화로 붕괴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네. 그리고 물질이나 에너지가 웜홀을 통과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웜홀이 이 말에 대해서는 지금 반박하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 연구팀 2014년 6월 20일 날 무려 네이처지를 통해서 웜홀의 존재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서 만약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웜홀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광량자는 웜홀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꽤 유력한 결론이에요. 마무리를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대부분 상상력과 가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가설이 포함된 이런 이야기들을 네. 유사과학이랑 엮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사과학, 특히나 우리의 삶, 우리의 뭐 금전적인 것들, 경제력,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사과학은 큰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할 수 없는 가설, 뭔가 미스테리한 현상,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위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 편평설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구가 평평한가? 여기서 시작된 굉장히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수많은 사고의 가지를 넓혀가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고요. 과학자는 결코 어떠한 사실도 믿거나 확신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시간여행. 시간여행. 이런 걸 사실 안 될 과학이 다룬다는 걸 좀 우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최근에 나오는 관련된 논문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손을 댈 정도로 이게 진지한 학문적 접근을 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안 될 과학에 이걸 또 진지하게 어쨌거나 물리적인 접근을 하고 물리학자들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시간성 패곡선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네. 세상에 존재하는 얼마나 많은 공상들이 현실이 되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공상들이 현실이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상으로부터 과학자들은 영감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고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과학기술로부터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영감을 받아야 되고요. 이 둘 간의 상호작용과 소통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MRNA. 즐거운 밤, 시간성 패곡선 밤. 태국 삼바.